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또 취업자 수도 절반이 넘어서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방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대전, 세종, 충남과 함께 우리 충북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광역연합의회도 구성이 돼서 첫 공식 일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충청광역연합과 또 연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번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조성태 충북도 의원, 그리고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제 그거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충청권에서도 이제 4개 시도가 함께 모여서 이제 통합 움직임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그 시작으로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이 이제 모여서 올 연말에 충청광역연합을 이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직전에 와 있는데요. 동시에 광역연합의회도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광역연합의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국면입니다. 국토의 11%가 면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고용과 생산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지방, 특히 충청권의 상당 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청년층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인재 유출 문제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네. 충청권 광역연합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연합하여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연합의회는 광역연합에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고 예산 등의 심의 의결하여 공통 현안에 대하여 정책을 조율하고 충청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저는 광역연합의회가 충청권의 중요 공통 현안인 광역교통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광역 충북도 의원이시지만 이제 광역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의회도 만들어졌고 거기서 의원으로 이제 추가로 또 선임이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의원을 또 하시면서. 네, 예,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쨌건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갖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광역연합의회 이게 4개 시도 의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선임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선임 기준은 아까 전에 뭐 저희가 후에 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네. 각 지역에서 4명씩 지역별로 4명씩 해서 16명이 총 구성되게 돼 있고요. 각자의 지역적인 전문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원들이 선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일단 충청광역연합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통합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이 명칭으로 이제 정해졌단 말이죠. 광역연합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무국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은 4개 분야의 20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보면 교통인프라에서 도로, 철도망 구축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산업경제 쪽에서는 첨단 바이오 또는 뭐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문화 쪽에서는 문화, 관광 또는 생태, 환경까지 전부 다 아울리는 업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협력을 이제 뭐 같은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 뭐 출장 간다던가 그때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광역연합이라는 게 이제 각
지자체 뭐 그 충북, 세종, 대전, 충남이 다 모여서 이제 연합이 된 건데요. 그러면은 각자의 기존대로 지자체가 행정 사무를 보면서 광역 연합이 이제 또 하나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서로 충청권에서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크게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부분 같은 거는 네네. 지금 이제 저쪽 보령에서 네. 대전을 거쳐 보원으로 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저희들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네 개의 지자체가 함께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세종 같은 경우는 39만 정도 빼니 안 되거든요. 네. 현재. 근데 우리가 다 합치면 한 560만 정도가 됩니다. 네 개의 지자체 합치면. 예, 예. 네. 목소리가 5배 정도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2012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광역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과정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충청권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네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15년부터 이걸 좀 했습니다.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을 만들어 갖고 추진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22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에서는 아까도 상생협력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3년 1월 1일부터 4개 시도가 공무원을 37명을 파견해서 지금 합추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든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그럼 광역연합에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준비를 그 이제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규화관, 정부를 따지면 헌법안이고요. 헌법 같은 규화관을 만드는 것, 또 조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 어떤 건지 업무도 발굴하고 또 사무처리 기본 계획도 만들고 또 충청권 전략사업까지 발굴하고 네. 그런 관계를 하고 또 2025년 예산 네. 편성까지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우리가 12월 17일 날 최초 의회가 열립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런 걸 다 의결하고 해서 2024년 12월 30일 날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주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충청지방연합이 아직 탄생이 안 됐습니다. 네네. 거기서 필요한 업무를 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본을 닦아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또 거의 다 됐고요. 네. 이제 출범만 하면 되는 예, 예. 건가요? 네. 저희들 사무실 이전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12월 한 10일쯤에 저희들 이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세팅은 되는 이게 겁니다. 사실 네 개의 지자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네 개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견이 나와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서로 일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함께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발령을 받고 아, 어디 공무원이신가요? 저는 세종시에서 파견 파견을 나왔습니다. 받으셨군요. 네. 국장을 승진하고 이제 나와서 보니 네.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업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세종시청에서는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는데 이건 일로 와보십시오 하고 조금 협력과 소통 이런 게 돼야지만 업무가 돌아가지 그런 게 안 되고 일방적인 지시라든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시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처음 만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지만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광역연합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개의 지자체가 서로가 이제 같이 이익을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하지만 거기 안에서 얼마나 그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첫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또 잘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역연합의회 의원 구성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연합의 그 선임 기준은 뭐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도별로 4명을 선출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네. 특별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게 각 시도에는 그 자체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선출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 의지가 강하고 네. 전문성 갖춘 의원들 중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 다른 시도의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초광역 단위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분들이 선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몇 명이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6분이고요. 네. 4개의 시도에서 16분. 네. 예. 그리고 당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어서요. 네네. 각 시도에서 4분씩에 대해서 선출 외에는 말씀드렸듯이 네. 그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분의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 되셨고 한 분의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님이 이렇게 돼서 네. 형평성 있게 밸런스 있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광역연합의회에서도 또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충청광역연합 이제 출범을 올해 말 12월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움직임은 사실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먼저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움직이다가 또 자초되고 또 다시 논의가 나오고. 근데 저희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광역연합까지 출범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진 코스로 잘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광역연합이 출범하는 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사무국장님? 예, 최초입니다. 네. 부울경 네. 그쪽에서 진행하다가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네. 광주, 전남도 추진하다가 부울경이 자초되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새만금 그쪽에서도 군산 쪽에서도 하다가 아직 뭐 결실을 거둔 건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광역연합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하기 때문에 네네. 아직 업무 범위라든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직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걸 사물 발굴하고 그걸 또 추진하고 또 4개 시도가 협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충청광역연합은 이제 의회 쪽에서는 좀 어떤 최초로 이제 전국적으로 시도가 됐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네. 큰 관심이랑 다양한 반응은 있었는데요. 네. 각 도의회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뭐 기대도 있었고요. 동시에 네.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네. 우선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충청권 광역 차원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인프라 전반의 개선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도 있었고요. 네. 특히 교통망 확충이나 경제적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에 대해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쟁쟁한 4개의 시도 간에서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충청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2월에 처음 출발하는 충청광역의회가 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개 그 지자체가 잘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면 좋겠는데, 이제 뭐 충북 입장에서는 충북이 조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낼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약간 소외받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아까 전에 잘해주셔야 될 말씀하셨듯이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충청권 전반적인 인구의 밸런스는 충남이 인구가 가장 많고요. 네. 560만 중에서 저희가 164만 충청북도인데요. 이쪽에서 저희는 북부 쪽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청주 공항 문제, 실질적으로 북도가 이끌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네. 광역 철도의 완성의 주체에 있어서도 저희 충청북도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로 화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 이것도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좀 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만들고 의회 의결 거친 다음에 행안부랑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승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지방정부 사용하는 거는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또 계속 다른 지자체가 올 텐데 용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다른 용어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충청광역연합으로 해가지고 다시 의회를 가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행안부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광역연합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충청광역연합이라고 부르고 네. 의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아까 이제 연합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추진을 준비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출범을 거의 앞두고 있다가 서로 간에 또 이견이 생기면서 좌초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좌초된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제 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저희들이 네. 부울경이 좌초되는 걸 보고 조금 화합하는 정신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문제 갖고 또 심각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출한 타이틀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좀 합일점이 차받쳐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타산지석이 됐다. 예,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도 네. 의원들끼리도 처음 오리엔테이션 한 날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교사 삼아서 네. 저희가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적은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우리가 충청권이 하나라는 데에서는 다들 이견 없던 걸로 다들 토의하고 좋게 이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광역연합의회도 이제 똑같은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같은 것도 이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구성도 다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상임위원회는 초광역 행정산업과 초광역 건설환경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네.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될 것이며 무엇보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나 예산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모든 위원들이 그 상임위 선택이 굉장히 신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4개 시도 의원들이 함께 계속 자주 만나야겠네요, 수시로. 예, 아무래도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만나서 좀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일단 네. 12월 17일 날 만나서 그때 이제 처음 예, 예. 의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7일 날 열려서 18일 날 이제 행사를 통해서 저희도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12월 18일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서 저희가 조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연말인 만큼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바빠지시겠네요. 네, 바빠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들었던 단어는 충청권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그 메가시티로 향하는 길목에 충청광역연합이 있는 거고요. 광역연합의 최종 목표는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사실은 메가시티, 이 광역연합, 이 차이점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좀 사무국장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메가시티 개념은 학자마다 좀 다르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의한 거는 3050 생활권, 즉 주요 도시 거점 간 30분대 이동. 그러니까 세종시청에서 청주시청이라든가 청주시청에서 천안시청까지라든가 이런 데는 30분 정도 가게 만들고요. 네. 주변 도시간은 한 50분 내에 이동 가능하도록 해서 대도시권 그리고 광역 생활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충청연합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같고. 예. 그래서 또 최근 보면은 예전에는 국가 간의 경쟁력이 심했었는데 네. 요새는 도시 간의 경쟁력이 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구가 560만이고 또 지역 총 생산액이 한 270조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명품 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수도잖아요, 저희들이. 세종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가 될 충청권은 내수시장을 메가시티로 좀 통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네.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요. 네. 또 초광역 아까 말할 때 고통망이 해야 3, 4, 50분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화 관광 또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초광역 전략 사업을 통해서 산업도 발달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청인의 삶이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충청이 우리 권역의 생산력, 경쟁력 그런 게 강화되고요.
또는 상생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마디로 하면 충청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네. 충청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메가시티를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가시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4개의 지자체, 충북을 포함해서 완전한 행정 통합을 하게 되는 걸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해석한 거는 네. 지금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하는 업무를 네. 4개 시도가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가는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연합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아니면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네. 충청광역연합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그게 메가시티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 예, 저희들은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광역연합인데도 더 네. 나아가는 메가시티 완성형 개념이 아니라 광역연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메가시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네,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메가시티라는 건 이제 선적으로 네. 이제 플랫폼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익숙한 개념이고 네. 저희는 그 자치 법규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명칭이나 이런 혼동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 정부 연합이라고 명칭하기로 해서 같은 저도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게 메가시티나 지방 정부 연합이나 큰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기사를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광역연합이 출범했다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음 단계라고 이제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네네. 목적이 가면 같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 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킨 거는 우리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게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충청연합도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북, 충남, 세종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메가시티가 되면 충북, 충남, 세종 이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의 이제 뭐 특별시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통합이라 통합, 해서 마지막에 통합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는 이제 사개시도 장들이 결정하는 문제고 의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그거는 당연히 맞지만 너무 예.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아. 지금 이제 아마 대구하고 네, 경북이 지금 그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메가시티다. 그거는 확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수준을 정하느냐는 아직 유동적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개념을 조금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정협의회에서 광역 연합의 그 과제 7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지난 10월 14일 날 네. 저희 합종 추진단에서 추진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도지사님들이 오시고요. 그 7가지를 해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충청광역권 간선도로망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청권이 단일 경제를 묶으려면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보면 아까도 예를 들던 보령, 대전, 보건 고속도로라든가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을 빨리 하도록 정부에 좀 압력을 넣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광역철도가 중요합니다. 광역철도도 건설하고 운영비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네. 국비에서 좀 지원해달라 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광역철도 건설하는 건 조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산 부분. 예.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시 이전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속히 빨리 실행하면서도 또 우리 충청연합 쪽으로 좀 많이 좀 내려보내달라 그런 건이고요. 네. 네 번째는 충청광역연합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이 없이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방자치법 등 개정을 통해서 지역 균형 개발 특별히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에 지금 제주도라든가 세종시는 그런 개정이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 협력 개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네. 아직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주체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 좀 빨리 해달라 하는 거고. 네. 그런 관계를 건의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대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충남에는 경찰대학교도 있고 경찰 인재 개발원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경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집적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중앙경찰학교도 빨리 충남에 좀 해달라, 건설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내용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죄송합니다. 선언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님이 아마 이게 대선 때 지역공약으로 천안에다 그걸 설립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공모 절차를 자꾸 거치려고 하니까 네. 그건 안 된다. 전국 공모 절차 없이 빨리 그냥 천안에 좀 건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청주국제공항 민한 항공기가 없잖아요. 전용 항공로가 없고 지금 군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5대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 노선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747등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없습니다. 사실 청주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주라든가 유럽이랑 이런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또 이 국제공항이 어떻게 보면 충청도는 관문공항이잖아요.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빨리 좀 활주로를 신설해주고 그 신설하는데 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게 반영될수록 좀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네 개의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과제, 이 정도는 조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 7개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것들 있으실까요?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저희도 7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10월 14일 충청권의 4개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모여서 7개의 과제에 대해서 공동 건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 익히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충청 초광역 간선 도로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크게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 생활 경제권이 묶여야 하고 그 선결된 과제가 도로나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건 아마 모두 공감하시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는 직전에 얘기하신 보령서부터 대전, 보은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부분과 충청권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국가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단절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연결하고요. 산업 및 물류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주요 경제, 지구 간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개 과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제가 너무나도 많죠. 그죠? 뭐 원하는 것도 많고. 사실 근데 공통된 거를 이제 서로 이해하는 거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축약해서 7가지가 된 건데, 충북에서 이제 광역연합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지역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의원님? 뭐니 해도 우리 충북에서는 네네. 그 청주국제공항 그걸 가장 크게 어쨌든 보고 있는 거죠.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이고요. 그래서 활주로도 짧고 국제선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루려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네. 이를 위해서 충청권 광역연합이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주국제공항은 충북의 그 관문이죠. 그 중점이고 중부권의 거점인데요. 행정 수도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권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서부터 세종, 충북 광역 철도 사업도 건설비 분담 및 운영 손실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어려운, 사실은 이제 굉장히 SOC 사업 같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조금 더 힘을 받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자의 지자체가 또 각자의 이익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 광역연합이 추진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떤 좀 유의할 점이 필요할지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 볼 때는 네네. 어떻게 됐건 사개 시도가 협의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너무 한쪽에서 고집만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SOC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 개 시도가 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한 개 시도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다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한 개 빠진 데서 네. 나중을 위해서 이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 순위가 이쪽이면은 네. 같이 협력해서 하고 다음 순위 또 그걸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어떤 지역 이기주의는 이걸 아까 말했던 해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협력하고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런 배려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안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그 중개를 해야 될까요? 이제 충청광역연합은 네. 어떤 계급 사회잖아요. 네. 장이 있고 밑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업무 추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같이 하고 서로 또 협력하는데 하는데 막 반항하고 그런 건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의회로 갔을 때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의회가 문제다. 예.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좀 다루기 힘든 상황이나 할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의회가 승인이 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승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챙기면은 이게 무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예를 들었지 세 개 시도하고 우리 시도가 빠졌다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선 세 개 시도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도로망이라는 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네.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의회가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의회의 권한이니까요. 예, 그렇기도 네네. 하고 그 정치적이나 나머지 분쟁에 또 정점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원들 간에 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뭐 충청 북도도 그렇지만 나머지 오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날도 그랬고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데요. 선 협력과 후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먼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 정부연합의 완성을 위해서 조금 먼저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슈가 터져야지 저희도 좀 쟁점이 되겠지만 지금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제 함께 우리 협력해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일곱 가지 과제에서도 통감하고 네네. 서로 지역에 대해서도 보는 시점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비전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보면 이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희 아무래도 충청 북도 입장에서는 네네.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망의 완성에 있어서 그 SOC라는 비용적 한계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 저희 북도까지 꼭 들어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충북에서는 제천 단양까지가 저희 충북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4개 시도에서 이루어질 땐 이런 그 시도 간의 작은 단위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부분도 네. 조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야겠네요.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 의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결국 이제 그 통일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개의 시도 또 이제 뭐 지자체장의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계속 나왔던 거는 사실, 세종시장님의 발언이 이제 계속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는 괜찮지만, 더 깊은 단계의 논의까지는 세종시는 거기까지 뭐 생각은 없다라는 느낌, 아니면 우리 세종시는 빼달라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세종시에서 또 파견이 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합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네.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수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반 정도 이제 60% 정도 완전된 상태에서 이 통합적으로 가면 국가에서 지원이 좀 적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합이고 이쪽을 갔기 때문에 수도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충청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수도 완성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초점이 아마, 바뀔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세종시장님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게 먼저 수도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합으로 가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지 네. 뭐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수도가 건설 중인데 네. 이게 저쪽으로 넘어간다면은 과연 수도가 건설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취지는 동의하고 이해하나 이것이 혹시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세종의 경우는 저희 충북과 좀 다르지만 네. 저희가 이제 충북에서 바라보는 세종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의 완성이 있어서 먼저 세종이 생긴 태동하게 된 계기서부터 먼저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건 같은 길을 이제 걷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저희 충청북도 뭐 저는 충주에서 왔는데요. 네. 생각하다 보면 세종 중심으로 해서 좀 빨려 들어간다는 개념도 없지 않아 뭐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기사로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수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세종에 대해서 가고요. 나머지 저희 아까 공항이라던가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그렇게 풀어가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묘한 지점에 대해서는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디테일이 어려운 거니까요. 광역연합, 이제 연합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제 예산, 그 재정적인 문제고요.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네. 4개 시도가 협력만으로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권한, 자치 권한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아직 출범은 안 했지만 미리 그걸 작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4개 시도 지금 또 건의하려고 작성하고 있거든요. 네. 4개 시도 장흥 명의로. 네. 그걸 보면 첫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균형 그 발전 회계에 좀 넣어놔. 지역 균형 특별 회계에 그 광역 협력 개정을 좀 신설하고 초기에 지금 사무를 하잖아요. 이게 네. 분담금을 내서 하거든요. 지금 서로 분담금 네. 내서 운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최초고 또 이게 되면 확산될 건데 네.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또 확실하게 줘야 딴 데도 따라올 거 아니냐. 아, 이런 의미가 의미에서 있군요. 좀 한 90억 정도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또 말씀드린 주체에 대한 거 우리는 아직 광역연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교부 대상으로 그걸 좀 해달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자치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별행정기관, 그러면 중기청이라든가 고용노동청, 환경부 이런 데서 하는 특별행정기관 업무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저희들한테 주면 좋겠다 하는데 한 2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충청광역연합 업무가 중앙기관 하나가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행안부 내에서도 실국이 다 따르고 또 뭐 국토부도 있고 뭐 여러 부서 산업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 니들이 국무총리 산하에 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니들이 정부권은 하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매칭시키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순하고 일원화해서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네. 있도록 그 부분까지 지금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의원님이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뒷받침돼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재정이라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재정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충청권 메가시티가 꼭 포함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광역 협력 개정 신설이 저희가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4개 시도가 이제 광역연합이 되면 거기서도 그 장을 또 선출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연합장을 이제 4개 시도에서 먼저 연합장이라고 부르나요? 예, 연합장을 하고 그걸 의회에서 뽑습니다. 네. 그 최종 권한 의회에 있습니다. 그럼 4개 네 개 예, 그 시도, 도지사나 예, 그분들이 네, 시장님 중에서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이제 출마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그럼 의회에서 그 뽑아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연합장으로 명칭이 됩니다. 의회에서 뽑는 거군요. 예. 그러면 뭐 의장님도 뽑고 예, 다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뭐 도의회나 나머지 의회가 구성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상임위 2개를 비롯해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있는 의장과 부의장, 시스템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필요한 예결위원장이나 기본적인 의회의 형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틀을 다 갖추고 이제 정말 특별자치단체의 모습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의 이제 기대가 있고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짚어볼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메가시티,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광역연합이 달려가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정책이 네. 어떻게 광역연합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식의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 예, 만들어지기도 예, 예. 하고 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아니다. 좀 시민들이 체감할 네. 수 있는 정책적으로 좀 발굴하면 어떻겠네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발굴한 거가 우리 4개 시도의 주요 관광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그쵸. 좀 쉽게 말하면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 세종의 합강 캠핑장, 충북의 청남대, 네. 그리고 충남 안면도 자연 휴양림들 이용할 때 우리 충청 도민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주자. 자기 도민들은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광역연합하니까 같은 도민 아니냐. 그래서 같이 좀 할인을 받다.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4개 시도 장들은 했고 이제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저희 그것 좀 개정해달라고.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 때 아마 개정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시민들이 연합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체감할 알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주하고 세종과 BRT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교통이 엄청 막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BRT 하면 BRT라는 게 버스가 자기 노선처럼 기차처럼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교통이 이렇게 되니까 확 줄어드는구나. 공주, 세종이 이렇게 또 같은 권역을 묶이니까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 좀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네. 또 충청권 투어버스가 지금 각 시도만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전 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만들고. 묶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단양에서 저쪽 서산 뭐 이쪽으로 가려면은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숙박 다 해야 되고. 그럼 돈도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충청권의 어떤 가장 힘이 되고 그래야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는 게 대전하고 세종하고 청주 공항으로 간 이 전철처럼 된 게 CTX. 네. 이게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네요.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나 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까요? 예, 처음 시작한 그 4개 시도가 연합하는 자치단체인 공동 협력과 공동 대응에 대해서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인 것부터 광범위한 것처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별도로 저희도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올라오는 현안서부터 저희가 다루면서 아마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이제 시민의 체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이제 행정 쪽에서 먼저 이제 주도를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좀 시민과 관심 다가갈 계획이신지 조금. 지금 도연하고 있는 거랑 아마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더라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책을 제시할 때 여러 나머지 도민들이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홍보활동이나 세미나 쪽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공감받지 못한 정책만큼 어려운 정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내고 뭐 홍보활동이나 세미나에 대해서 더 강력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선협력, 네. 후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뭔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출범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홍보가 지금 보니까 저희 세종시 네. 홍보 담당을 해서 세종시만 이게 뿌려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보도 자료를 쓰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4개 시도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종시랑 같이 협력을 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4개 시도로 앞으로는 보도 자료 다 뿌려라. 그래야 그 관심도 있고 하지. 아직 시민들도 모르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홍보도 세종시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도 권역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제작해서 하고 시민 단체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좀 교육도 시키고 네.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금 뭐 홍보하고 있나요? 충북은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 충북도 네. 직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홍보에 대해서 좀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출범 이후로 아마 계획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 같습니다. 어쨌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 자리를 또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이제 서로 4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만나서 지금 일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초반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고 뭐 이제 협력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서 일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이제 다 같이 만나잖아요. 예, 예. 서로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쵸, 좀 어떤 아무래도. 게 예상이 되세요?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인 건 지역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희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봐도 그 살아오신 거에 대한 뭐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아직 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서 전문성별로 소그룹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당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건 초당적인 저희가 정부 연합이 광역 연합이 돼야 되겠지만 초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나머지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노하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우려스러워서 혹시나 이 광역연합이 잘 추진이 안 되면 해체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체할 수 있고요. 그게 주체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의회에서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가 문제군요. 아니,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의회에 있다. 권한이 의회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체에 대해 뭐 생각은 일절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체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지도 전 이제 뭐 알았다고 하면 좀 무책임한 얘기지만 그거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건 지금 출범하는 만큼 좀 잘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추진되고 운영이 되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어려운 것보다 더 크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충청광역 설립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 소멸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충청권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된 거잖아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은 마부 위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추진단에서는 4개 시도 공무원, 4개 시도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킬 겁니다. 또한 시민,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성원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거는 4개 시도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질책도 좀 했습니다. 그런 거가 있고 또는 합추단에 나와 있던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 협조와 어떤 우려, 그런 걸 상존하지만 협조가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충청광역연합이 최초로 순조롭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특화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네. 선곡적인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함께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더 빛나는 것이고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충청권 4개 시도민 여러분들과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충청권의 발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일이 많아지실 텐데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조성태 충북도 의원, 그리고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 처음이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또 과제도 많습니다. 각자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기보다는 멀리 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